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을 사서하는 방송 고민사서함입니다. 고민을 마음 밖으로 꺼내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소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눠볼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자 안젤라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자 안젤라입니다. 요번에 안젤라님을 행복한 여자로 했거든요. 어떻게 늘 항상 행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행복한 생각을 먼저 하고 걱정을 좀 뒤로 밀어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의 대부분이 답이 없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맞죠. 저희 방송이 그거를 네. 인식하기 위한 그래서 뭐 인생 방송이죠. 전반에 걸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일단은 행복한 생각,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근데 굉장히 대부분 소소한 것들이에요. 뭐 그렇죠. 아침에 예쁜 카페에 가서 시간을 내서 오늘은 좋네요. 모닝 커피를 마셔야겠다. 근데 혼자 카페 가서 자주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좋아해요. 전 네. 예전엔 못했는데 요새는 약간 그런 게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은비님을 만나 뭐 브런치를 먹어야겠다. 이런 행복한 소소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러워요. 항상 늘 행복하세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살짝 생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철학자처럼 심각한 말과 행동을 해야 진지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행복과는 점점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맞아요. 일단은 심각한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네. 약간 심각한 좀 편인데 아하. 모든 이야기가 다 철학 내용으로 바뀌는 편이에요. 어머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너무 이때 행복한 생각만 하고 살면 조금 단순해지는 게 있어서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반반 섞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네. 모든 네. 균형이네요. 그렇죠. 균형이죠.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해지려고 항상 작은 거 하나라도 행복하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 전에 개콘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웃을 일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개콘 보면서 제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 저희 딸이 어렸을 때였는데 아니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엄마를 보고 의아해하던 그 아이의 눈빛이 생각나네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그 행복하시겠네요. 네, 이제. 한 번씩 빵빵 터뜨리면서 웃을 수 있어서 네, 웃을 일이 생겨서 그것도 하루의 작은 행복으로. 그럼요. 행복은 소소한 겁니다. 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생각하기로 했어요. 네. 늘 행복한 거, 항상 행복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했는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인 결혼 없는 연애 7년 차에 대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남자이고 7년째 연애 중인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어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만나서 아직까지도 서로 좋아하고 있지만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조금 걱정이에요. 여자친구도 딱히 결혼을 말하지는 않지만 저만의 생각으로 여자친구의 결혼 기회를 빼앗아서 소위 말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생각도 해봤지만 제 직업이 프리랜서로 작곡 일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집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상 결혼은 반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자친구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결혼을 결정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편하게 여자친구를 놓아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때까지만 만남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고민 나누기에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고민 나누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애한 지 7년이 넘었는데 결혼 계획이 없으신 고민이셨어요. 아무래도 고민 되시겠죠? 고민 많이 되실 네. 것 같아요. 20대 전체를 거의 두 분이서 연애를 하셨는데 그럼요. 여자분은 이제 나이가 네, 있으시니까 그렇죠. 남자분이 사실 31살이면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만 그렇죠. 동갑이시다 보니까 두 분이. 여자분은 조금 급하신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네. 그러면 안젤라님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단 이런 생각을 요즘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네. 있다고 해요. 정말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 사실 공감이 갑니다. 네, 네. 뭐 사실 서울의 집값도 우리 뭐 아, 부모님 그럼요. 세대처럼 뭐 열심히 아빠가 일하고 엄마는 콩나물값 아껴서 집에서 알뜰살뜰 살림하면 집 한 채 마련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서 집값이 뭐 수십억을 그럼요. 넘으니까 네. 뭐 저도 10억 참- 밑에 집이 10억이 뭔가요? 요새 중심부에는 맞아요. 20억 이하는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게 고민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 사귀신 만큼 헤어지고 싶지 않으실 거고 또 그러나 이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근데 여자친구는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마음도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그렇지만 진지하게 여자친구분하고 대화를 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는 같은 게 여자친구의 생각을 넘겨짚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상 대화를 해봤더니 여자친구분도 사실은 결혼이 어렵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요. 남자친구분은 그래도 여자 나이 30이 넘어가니까 결혼을 생각하겠고 아이도 낳아야겠고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여자친구분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그 생활 방식의 틀이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엄마는 알뜰하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돈 모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집 사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은 게 먹고 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뭐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아이 키우는데 평균 한 명 키우는데 3억이 든대요. 맞아요. 근데 너무 사실 예쁘죠. 3억만 들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3억보다 훨씬 더 든다고 어떤 봐요.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그럼요. 엄청 달라지는데 네. 하나가 있던 둘이 있던 하나가 있으면 둘의 교육비가 하나한테 들어가죠. 그럼요. 그런 세대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어쨌든간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사귀다가 결혼을 해서 그래 너는 돈을 벌려 나는 자녀를 양육할 테니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그런 개념이 다 머릿속에 관념으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회가 만든 시스템이 네. 당연하다라는 기반 안에 난 못해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경제적인 거는 저는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안 그러면은 뭐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한쪽에서 돈을 벌면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요즘의 힘들다기보다는. 시스템으로는 네. 그래서 불가능하죠.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깨에 모든 거를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아, 여자친구하고 그러네요. 같이 결혼해서 경제적인 거를 읽어가고 또 규모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협의를 해서 그럼요. 자녀를 안 낳는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건 많이 가벼워져요. 그거는 맞아요. 팩트입니다. 맞아요. 집은 또 자녀를 안 낳으면 집은 또 작게 가질 수도 굳이 있어요. 서울에 네. 어떤 집을 얻지 않아도 맞습니다. 노마드 쪽처럼 네. 이동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곳에 이유리처럼 제주도에도 저는 살아보고 개인적으로 강추해요. 버라이어티하게 한번 살아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또 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뭐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지네요. 이제 여기서도 뭐 파리에서 1년 살고 뭐 로마에서 1년 살고 뭐 저기 라오스 같은 동남아에서도 1년을 살아보고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맞아요. 물론 이제 둘이 합의가 돼야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채널에는 꼭 자녀가 없어야 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도 데리고 아이들과 세계 다니면서 일주, 이런 아이와 채널이 함께 있어요. 뭐 네. 걸어서 세계 한 바퀴 막 그렇죠. 이런 그래서 컨텐츠도. 물론 이제 부모가 어떤 자녀 제도권 교육에 자녀를 얽매이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넓은 생각이 그렇죠. 좀 필요하긴 합니다. 주변에서 네. 이래도 되냐를 100번 들어도 아유 그렇죠.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네. 생각이 있어야 또 가능하기도 하죠. 이게 결혼 생활의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정형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해야 돼서 아 이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러자면 일단 여자친구하고 무조건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결혼을 해야 될지 아마 제 생각에는 여자친구분은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내가 널 떠나서 다른 사람을 찾겠어보다는 결혼은 하고 싶지만 그게 난 너였으면 좋겠어 이럴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네, 서로 네,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고 오래 보아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좋아 그래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 내가 수용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형태로 너와 내가 결혼에 대한 그런 네, 형태를 구체적인 만들어 대화. 갈지 그렇게 협의를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답이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답이 나오고 마음이 네.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네. 안 되고 못하는 것만 이제 중점이 돼 있고 무게추가 그렇죠. 달려있기 때문에 네.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또 통해서 하다 보면 네. 생각지도 못한 그래 그럼요. 그럼 우리 어디 딴 데로 한번 가보자 네. 하고 가방 싸서 훅 날아갈 그럴 수도 수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연자분은 일단은 경제적인 거의 대부분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녹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저는 해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지금 저성장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살아도 다 유튜브 채널 보면 주식 안 하면 막 공포로 네. 막 큰일 난다. 너무 많은 사람이 뭐 주식을 라면도 하고 못 사 있고, 먹는다. 네, 막 코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내가 골프도 치고 이런 비싼 외제차도 타려면 뭐 부동산 뭐 중개소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재테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지금 거의 다 그런 거 광고하는 분들이 청년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뭐 주식 간간히 뭐 나이 든 아저씨들도 계시긴 한데 보통 다 청년들이 속아 넘어가죠. 맞아요. 20대 극초반의 대학생들도 주식을 잘 한다고 해요.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외제차 몰고 할 수 있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이유는 다들 경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유튜브 보니까 그런 네. 광고들이 정말 넘실대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또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맹신할 수 있게 되죠. 이제 뭐 코인이나 뭐 주식 같은 걸 다 당연한 세대로 생각하는 네, 건 그렇습니다. 이제 급여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지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결혼까지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뭐 생각이 시작도 못 들어가는 그럼요. 거예요. 일단 뭐 최소한 몇 억짜리 전세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아요. 얼마나 사실 부담이 되겠어요. 집도 그렇고 또 요즘은 또 직장 다니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프리랜서나 네. 자기 사업하는 친구들 되게 많기 때문에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일단 젊은이들 취업도 힘들고요. 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혼의 허례 허식도 아직도 여전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 때 결혼했을 때 막 반상기 사고 막 아. 이불 몇 채 뭐 사고 뭐 누가 네. 그런 거 덮고 뭐 한다고 그거 다 비싸잖아요. 저는 반상기 세트가 상자째 고이 어딘가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당근에 파세요. 당근마켓에 5,000원에 팔아야 할까 봐요. 5,000원 비싸지 않을까요? 그때 비싸게 주고 20년 지났는데 5,000원 줘도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무료로 어디 기부라도 네네. 받아주면.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거 다 비싸게 주고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따님을 결혼시키는데 와 아직도 그걸 하더라고요.
아직도 있군요. 저는 많이 네. 없어진 스몰 웨딩에서 사실은 뭐 많이 하더라고요.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몰 웨딩도 말이 스몰 웨딩이지 우리 일반 웨딩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하긴 그렇더라고요. 장소 빌리는 데만도 네. 큰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몰일 규모는 뿐이지 작게 하지만 럭셔리하게 금액은 다 네. 럭셔리하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하는 거 그 정도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포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분 따님 결혼시키는데 한번 빌리는 게 100만 원이래요. 맞추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게 100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그거 한복 사서 뭐해? 그랬더니 아니 빌리는 게 그러는 거예요. 하긴 제가 20년 전에 결혼할 때도 80만 원 주고 한복 맞췄다고 그래서 깜짝 제가 사실 80만 원 주고 맞췄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아니 무슨 엄마 한복이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줘야지 본견으로 맞춘다고. 그렇죠. 또 거기에 또 무슨 원단이 달라져서 네네 실크라네. 금액은 계속 요즘엔 또 실크래요 한복이. 네. 그래서 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빌리는데 근데 100만 원 너무 비싸네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100몇십만 원 주셨겠네요. 그렇죠. 아유, 네. 근데 이제 사돈댁에서 아파트를 전세를 서울에 해오니까 그 정도 알고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럴 수 있죠. 네, 뭐 상대방 집에서 이 정도 해주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구색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아는 거는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완벽히 네. 변한 게 아니네요. 그래도 그 친구 그 따님 남편분 되실 분은 집에서 도움을 어느 정도 주셔서 서울에 이제 아파트 전세를 해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제 네. 부모 덕이죠. 말하자면. 부모 덕인 거죠.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까 안젤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자친구와 분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같이 그렇죠. 대화를 했는데 느낀 점은 만약에 여자친구를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라고 말했을 경우 본인이 이제 하실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을까봐 약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 게 그래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나는 결혼이 하고 싶은데 너가 생각이 그렇다면 우린 함께 할 수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까봐 먼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미 생각을 넘겨 짚어서 뭔가 두려워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사연을 보니. 근데 이 관계를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직접 어떻게 말을 하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또 질문을 하면 또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면이 또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또, 들어 여자친구가 나 아이를 낳고 싶어 나는. 근데 남자친구분은 나는 애를 원하지 않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내가 아이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이를 원하지 않기로 했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그럴 수 생각도 발견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다른 생각이 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여자친구분이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화가 질문에 모든 대답이 다 있대요. 그러네요. 지금 사연을 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여자친구와 이 생각을 공유하고 나눠보지 않은 게 문제네요.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오래 사귀었으니까 네. 우리 눈빛만 봐도 다 알아 이심전심이라고. 하고 넘겨 그렇죠. 짚었을지 네.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심도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 사연자님께서 이제 부모님하고 함께 서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엄청 좋아가지고 엄마하고도 을지로 와인바로 같이 데이트 가고 했다고 막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선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네요. 러블리하죠. 네. 그 아들 뭐 이렇게 힘들게 요즘에 부모님이 귀하게 키워서 너 독립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독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해 보셔서 혼자 살아 보시고 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한번 유지해 보시고 그러면 필요합니다.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언젠가 결혼을 또 하고 싶어질 때 네. 기본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살아보면 요 정도 먹는데 유지를 하고 의식주에 쓰고 나의 즐거운 삶에 요 정도 투자하면 돼.
시간 대비 돈을 쓰는 감각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한테 계속 그렇게 살고 계시면 절대 이거는 독립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자기가 돈을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걸 스스로 운용하면서 맞아요. 어떤 감각이 생기면서 뭐 이 정도면은 나도 결혼할 수 있겠네. 경제적인 건 통제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비싸서 돈이 아깝다. 차라리 그 돈을 모으자라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 돈 모이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모이진 맞는 않아요. 것 같아요. 절대 모이진 않아요. 요즘 사회가 그래요.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없는 만드는 세상이죠. 사회라서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달라서. 지금 세상은 소비를 하면서 새로움을 느끼는 세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부모님하고 같이 사면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한 번 더 경험해 보는 거지 또 모이고 그러진 네, 않더라고요. 이게 소비를 또 안 하면은 약간 도태되는 느낌을 제가 맞아요. 받아서 이게 무작정 소비를 안 할 수 있는 사회 자체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내가 밥을 해 먹고 청소를 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소비할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거 할 시간이 없다면 소비할 생각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그렇죠. 어디다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청년 주택 제도가 정말 많더라고요. 많아요. 일단 뭐 정부에서 청년 지원하는 거를 굉장히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찾아봤는데 많더라고요. 정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다고 네. 그냥 해야겠다 이 생각했던 게 청년들한테 주택 제도가 정말 네, 많아요. 특히나 그래요. 주택 집 사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주택 관련해서 네.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사연자분은 프리랜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지방에 제도가 정말 많아요. 지방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원주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월세 렌트를 해주는 그런 렌트를.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인지 더 됐는지 모르겠는데 50만 원이에요 월세가. 저렴하네요. 그러면 제가 갖고 싶은 세컨하우스 같은 집을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에 이 낡고 그런 허름한 네. 집이 아닌 서울에서 사실 50만 원 월세면 사실 집을 얻기 얻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네네. 빠듯해요. 근데 그거로 원주는 가깝잖아요. 그래도 원주 가깝죠 서울에서. 그 정도만 가셔도 충분히 뭐 노마드적으로 하시면 뭐 노트북 한 대 있고 인터넷만 되시면 충분히 그렇겠네요.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분 직업이 또한 프리랜서기 때문에 네, 더욱 네, 가능하네요. 그런 제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디 저 밑에 지방 경북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청년 비건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지원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지방, 그러니까 수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지금 젊은 청년 인구가 너무 너무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마을 활성화 지역에서 하는 그런 네. 제도들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 노트북 하나 들고 해외 나가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 디지털 많으니까. 노마드족들은 사실상 뭐 수도 서울에 콕 박혀 있어야 할 어떤 크나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자친구분이 결혼을 원하시는데 뭐 나는 아직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 하면 함께 다양한 곳에서 또 살아보실 수 있는 그렇죠.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해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본인이 딱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결혼이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또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네. 가면 요즘 베트남 가면은 진짜 할 일이 많대요. 그래요. 베트남으로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네,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네. 여자친구분하고 마음 맞으시면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 한 자리에 있을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더구나 직업이 프리랜서라면 네네. 그런 것 여자친구분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혼자서 해보시면 함께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만약에 여자친구분의 생각이 나는 다니는 건 싫어.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좋아 한다고 하신다면 또 국가에서 요새 신혼부부들한테 지원하는 그 주택 정책도 꽤 네. 있어요. 그런 거를 알아보시면 정말 조금 많아요.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조금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자친구와의 대화, 두 번째 새로운 도전 이렇게 독립 한번 해보시라고 네, 이렇게 독립 중요하겠네요. 네,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챗GPT한테 결혼 없는 연애라고 제가 질문해봤어요. 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챗 GPT의 답변을 요약해 보니
그 이후로 자유와 독립성을 유지하고 커리어나 개인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캐리어나 개인 목표에 더욱 집중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또 개인적인 경험과 성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결혼을 안 하다 보면은 뭐 자기 배우자나 자녀에게 드릴 시간을 줄여서 본인의 경험과 성장에 더욱 투자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챗 GPT가 얘기하는 결혼 없는 연애에 대한 제가 장단점을 좀 정리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점으로는 더 큰 개인적인 자유. 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할애해야 될 시간이 없고 줄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가 늘어나겠죠. 또 맞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감소하고 1인당 3억이 드는 양육 비용이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관계 유지의 동기는 사랑으로 유지. 네,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네요. 이게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어떤 법적으로 묶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뭐 사회적 잡아놓은 인식이 고기 있기 이런 때문에 얘기도 있고 다 잡아놓은 거에다 뭘 하고 밥을 줘 네, 이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의무가 돼버리면 사랑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거 너무 같아요. 강압적인 마음이 들기 네.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랑을 서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진짜 장점인 것 그렇죠.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럼 단점도 있겠죠. 장점이 네. 있으면 단점으로는 결혼 없는 연애에 대한 단점으로는 챗 GPT는 사회적인 인정 부족.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아니 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넘기 힘든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정말. 아직도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법적 보호 부족.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 인구가 절벽이다 보니까 어떤 모든 이런 보호나 혜택 같은 것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혜택이나 보호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족. 근데 이거는 뭐 챗GPT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결혼을 했다고 꼭 안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네, 맞아요. 결혼을 안 했다고 불안정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통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챗GPT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결혼을 했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네.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도 안정 이런 거는 개인차가 있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법적 보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네.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서는 요새 젊은이들이 어떤 사랑이 기반된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이런 법적 보호를 위해서 또 인구 감소를, 절벽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만 맞으면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서로 생활은 하면서 네. 심지어 연애도 따로 허용이 하고요. 된대요. 그래서 아이만 낳는 거예요. 뭐 혼인신고하고 결혼 아이만- 비슷한 제도네요. 네, 아이를 낳아서 경제적인 것도 따로, 자유연애도 따로. 그러나 아이만 이제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떤 사회적인 법적 보호나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무섭네요. 약간 그렇죠. 너무 싸늘하죠. 네. 이런 너무 시스템적인 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결혼이라기보다 가정은 우리는 사랑이 기반으로 돼야 된다는 그거를 확 뒤집는 거라서. 물론 사회는 네. 이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행복을 떠나서 이제 존폐 자체가 중요하긴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커가면 얼마나 분리된 생각을 그렇겠죠. 갖게 될까요? 네. 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기는 할지 조금 의문스럽긴 해서. 그러니까요. 그건 네. 좀 싸늘하네요. 한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유행하면 또 한국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 우리나라로 오는 네. 경향이 있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마음적으로는 네. 이기적의 끝을 달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생각이 잠깐 내가 드네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는 받아야 되니까 네. 혜택은 받아야 되니까 일단 아이는 낳고 보자 조건만 맞으면 네. 이래서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저희는 사랑을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사회적 시스템이 좀 바뀔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됐으면 네. 좋겠네요. 모든 것의 기본은 네. 사랑이니까요. 그럼요. 자, 함께 나눈 고민이 좀 덜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민은 꺼내놓기만 해도 반은 가벼워진다고 해요. 고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이 만들어낸 허상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고민 사서함에서 나눠보세요.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실 거예요.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이 선정되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추천곡은 문문의 결혼이라는 곡으로 한번 선택해봤어요. MZ 시대에 결혼에 대한 힘든 이야기를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느껴보고 나면 긍정으로 향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선택해봤습니다. 자, 남은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예쁜 단어를 골라 예쁜 칭찬을 하고 예쁜 밤을 만들 것 결혼에 대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랑을 하고 좋은 집을 갖는 것 TV를 트나봐 편한 옷을 입고 나가도 간 소주를 사나봐 혼자 남산에 가나봐 혼자 한강을 건너봐 혼자 저녁을 먹나봐 뭔가 다 어려우니까 쓰다 남은 위로라면 그냥 지나가도 돼 사랑 없이 사는 것도 들먹이지 말아줘 나를 보면 지금보다 먹이지 말도록 혼자 먹는 저녁 말고 사랑 너머에 관하여 가끔 나쁜 얼굴